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시집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부터인데, 무수한 말보다 따스한 한마디로 위로받고 많은 수의 친구보다 마음을 오롯이 나눌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나만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조건들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지 않을까.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토착어에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훌륭한 사냥꾼도 없고 훌륭한 남자도 없고 훌륭한 여자도 훌륭한 인간도 없다. 그저 우리는 존재함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시시한 인생도 훌륭한 인생도 없다. 세상은 지금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지나치게 훌륭해지려는 노력들이 우리를 상심에 빠뜨리고 아프게 한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더 이상 훌륭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럼에도 자꾸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틱낫한 스님의 말을 기억하라. 한 송이 꽃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꽂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의 존재는 만일 그가 진정한 사람이라면 온 세상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말, 참 멋지지 않은가? 라는 서문으로 챕터 4가 시작이 되고요. 방금 그 부분도 전체가 아니지만 읽어보니 정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픽 했습니다. 125페이지에 누구든 자신의 꿈을 쫓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그는 예기치 않은 평범한 시간에 성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것들은 뒤에 버려두고 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기도 할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더 자유로운 법칙이 그의 주위와 내부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낡은 법칙들이 그에게 맞게 더 자유로운 의미로 확대되고 해석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더 높은 존재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면허를 얻게 될 것이다. 챕터 4를 소개하는 다른 글이었고요. 이제 134페이지 가서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퇴계 이황님이 64살 때 제자 김취려라는 분에게 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자탄, 지난 세월을 한탄하며. 이미 지나간 세월이라 나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대는 지금 시작하면 되니 무엇이 걱정이요. 조금씩 흙을 쌓아 산을 이루는 그날까지 너무 꿈을 대지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말게. 좋죠? 짧은데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144페이지. 또 다른 시 낭송해 드릴 건데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쓴 배움을 찬양한다 라는 시입니다. 배워라 가장 단순한 것을.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결코 너무 늦은 법이란 없다. 배워라 가나다라를.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 보여도 먼저 배워라. 새삼스럽게 무슨 공부를 따위의 말은 하지 마라. 시작해라.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배워라. 여인숙에 있는 이들이여. 배워라. 감옥에 갇힌 이들이여. 배워라. 부엌의 여인들이여. 배워라. 60세의 여인들이여. 당신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학교를 찾아가라. 집 없는 이들이여. 책을 손에 들어라. 배고픈 사람들이여. 책은 하나의 무기다. 당신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그대여, 물어라.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다. 계산서를 한 번 더 확인하라. 돈을 내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항목 하나하나의 손가락을 짚어가며 물어보라. 이 항목이 왜 여기 들어있는가? 당신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이게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도전에도 나이가 없고 적절한 시기라는 건 그야말로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거지, 그 시기가 아니면 부적절해지고 시작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누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면 그게 직장이든 공부든 직업이든 뭐가 됐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굳이 뭐 안 해도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괜찮다면 하지 마시고요.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생각나고 지금의 내가 불행하고 이걸 해야만 행복해질 것 같고 후회가 없을 것 같다면 도전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미래의 제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챕터 6. 무심코 하는 말들을 위한 기도. 이건 서문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따로 스크랩해두진 않았지만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약간의 연기도 가미해서. 퇴근하자마자 밥부터 지었다. 아이는 혼자 빈집에서 엄마를 4시간 기다렸다. 서둘러 만든 요리가 달걀찜. 달걀과 물을 반씩 넣어 젓고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리면 된다. 세상에 달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새삼 달걀이 고맙다. 바쁜 워킹맘의 일상에서 달걀이 해내는 몫은 정말 크다. 달걀처럼 작은 것들의 은혜는 쉽게 잊고 사는구나. 잠시 반성해본다. 달걀찜과 구운 김이 전부인 밥상을 아이 앞에 놓아주고는 회사에서 가져온 일을 하는데
아이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엄마, 달걀 먹으니까 마음이 따뜻해. 입으로 오물거리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등 뒤에서 꼭 안아주었다. 따뜻한 무엇이 가슴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일과 육아에 지쳐있던 날들이었다. 엄마 노릇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 되기를 말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때 그 한숨과 조바심과 자책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날아갔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숨과 조바심과 자책이 밀려왔지만 아이의 예쁜 말을 떠올리면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이의 말을 적어두고 기억하려 애썼다. 보조 배터리처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날 때마다 충전용으로 쓰려고 말이다. 가령 베란다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보며 엄마, 빨래가 예뻐 라던가, 약초라는 말을 궁금해하기에 병을 낫게 해주는 풀이라고 하니 다음에는 약초로 태어나겠다던가, 방귀에 색깔이 있다면 누가 뀐지 알 수 있겠다는 아이의 말들, 그런 꽃 같은 말을 들으면 나는 뭉클해지고 가벼워지고 넓어지고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렇게 말에 기대어 힘든 시간들은 지나갔다. 우리는 말의 숲에서 살아간다.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끊임없이 말하며 산다. 혼자 있어도 내 마음속에 나와 말한다. 그 많은 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누구의 가슴 속에 내려앉아 있을까? 삶을 경험하고 숙고하면서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말들. 그 속에서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말했다. 모든 말은 결핍이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지 못한다. 모든 말은 과잉이다.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도 전하게 된다. 이런 말의 한계가 수많은 오해와 불화를 일으킨다. 상처가 되고 미움의 원인이 된다. 삶을 방해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말은 내가 귀 기울일 때만 말이 된다는 것,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만 힘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에 갇히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나를 믿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한다는 뜻이다. 나 자신에 대해 충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은 결코 칼이 되지는 않는다. 말은 삶의 일부일 뿐이지만 이해와 배려와 진심이 깃들어 있는 말은 삶을 지켜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 곁에 흩어져 있는 공기처럼 떠다니는 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말들에 귀 기울여 본다. 그 다음은 비스바와 쉼보르스카라는 분이 쓴 가장 이상한 세 단어라는 시입니다.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에 귀속될 수 없는 무언가를, 실제하는 그 무엇인가를. 천양희님의 누군가의 그 말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두근두근 합해서 내근이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이 내 심장을 쳤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만날 때
나도 그 말 꼭 빌렸어야겠습니다. 덜 소유하고 많이 존재하라던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이 내 심장을 쳤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만날 때 나도 그 말 꼭 빌렸어야겠습니다. 미움과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바꾸는 것은 미안합니다 라는 단 한마디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그 말이 내 심장을 쳤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만날 때 나도 그 말 꼭 빌렸어야겠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 때문에 나는 오늘 아름다움에 인사할 줄 압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심장이 두근두근 살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시가 엄청 이쁘죠? 두근두근.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무게는 두근두근 합해서 네근. 나중에 연애편지 쓰게 되면 꼭 써먹을 겁니다, 이거. 봅시다. 막스 에르만. 그 다음은 챕터 8. 내 삶을 뻔한 결말로부터 구해준 결정적 순간들에 대하여 라는 파트고요. 218페이지에 막스 에르만이라는 분이 쓴 하루를 위한 잠언이라는 파트입니다. 파트가 아니라 시죠? 좀 긴데. 세상의 소음과 서두름 속에서도 평온하게 침묵에 깃든 평화를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스스로 비겁해지지 않는 선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만을 낮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지루하고 예의 없는 사람조차도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과장되고 이기적인 사람, 과장되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당신은 초라해지고 가치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당신보다 낫거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일에 열정을 다하되 그 끝보다 만들어지는 여정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겸손과 선함이 유지되도록 마음을 보살피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은 호시탐탐 속임수로 가득하고 그것이 당신의 귀한 미덕을 잃어버리게 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돋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냉소하지도 마십시오. 푸른 풀잎처럼 사랑은 무미건조하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푸른 풀잎처럼 사랑은 무미건조하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노인의 충고를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젊은이의 어설픈 말에도 기품 있게 대하십시오. 갑작스런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어두운 상상력으로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은 피로와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몸을 단련하되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자식입니다. 하나의 나무나 하나의 별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를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의심의 여지 없이 우주의 시간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신이 평화를 깃들게 할 것입니다. 수고와 열망과 시끄러운 삶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에 평화가 흐르게 하십시오. 부끄럽고 힘들고 깨어진 꿈들 속에서도 세상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부디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예요. 정채봉 님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라는 또 좋은 시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저의 시 낭송, 시집 리뷰가 끝이 났는데요. 의미 있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스크랩했던 시들이 왜 좋았는가 스스로도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었고, 그 모든 시가 하나하나 다 임팩트가 있어서 어떻게 마인드셋과 멘탈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더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글감 소스들,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문장과 어휘의 폭들, 그런 사고방식들이 조금이나마 넓어진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는 시낭송, 시집 추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11시 34분. 대체공휴일 8월 17일 월요일 밤인데요. 내일 출근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잘 자고요.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엔 또 다른 책으로, 어쩌면 또 시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